지금부터 제 2회차 스포비즈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외에 그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께서는 입장 후에 비디오 온 좀 해주시고요. 지금 아직까지 비디오 온이 안 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디오 온 해주시고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반응 버튼 누르시고 손들기 누르시면 저희 사회자분께서 지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부터 2023 리퍼블릭 스포츠에서 진행하는 스포비즈 콘서트 2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회차 때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간략하게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부분들 반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타임테이블은 아래와 같고요. 예. 이제 강연, 오늘은 이제 2회차 보이스캐디 한지혜 팀장님께서 강연해 주시고 그 뒤에 이제 이어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리퍼블릭 스포츠라는 회사고요. 아직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 사업이 주력 사업이고, 그 외에 스포츠 마케팅, 뭐 스포츠 컨설팅과 컨설팅 업무 등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콘서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아카데미 사업에 사전에 어떤 그 사전 단계 이제 홍보로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총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8회차에 걸쳐서 저희가 다양한 스포츠 산업군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스포츠 산업 현장의 얘기 그리고 지금 이제 수강생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스포츠 산업 업계에 취업하기 위한 어떤 취업 준비생들로서의 필요한 역량이나 또한 그 분야의 업무 등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통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참가도 하실 수 있고요. 대부분은 요즘은 이렇게 그 온라인에서 이제 줌 통해 가지고 강의가 많이 진행되는데 저희도 온라인으로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8회차 모두 참석하지 못하셔도 12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니까요. 시간 되시고 관심 있으신 강의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신청해 주시고 당일 이제 알려드리는 줌 UR을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2024년 2월에 글로컬 스포츠 산업 아카데미를 개강 예정인데요. 그때 수강생을 저희가 선발하고 할 때 이번 그 콘서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가산점을 좀 부여해 드리는 참가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의 글로컬 스포츠 산업 스포비즈 아카데미가 이제 뭐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다양한 아카데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 준비하는 글로컬 스포비즈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산업에 이제 전문가를 꿈꾸시는 취업 준비생분들을 위한 이제 아카데미입니다. 근데 기존의 아카데미들과의 차이점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에서 가능한 그리고 실용적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 이제 차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각 그 이론적인 지식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강사분들이 꾸려질 예정이고요. 그 수업하는 내용 자체도 현장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로 좀 이제 교육 과정이 꾸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4년 2월에 개강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선발 전형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정이 되면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수강료 같은 경우 무료인 이유가 이제 이렇게 스포츠 산업 업계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열정적인 분들, 열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시는 청년분들을 위해 다수의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 2회차 진행할 거고 다음 주 이제부터 12월 28일까지 이렇게 8회차에 걸쳐서 진행되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회차로 이제 골프 산업과 골프 용품 마케팅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건데요. 현재는 이제 보이스캐디 용품사의 이제 마케팅 팀장으로 계신 한지혜 팀장님께서 여러분들께 좋은 강연 들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재 팀장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지혜입니다. 우선은 저희 보이스캐디라는 브랜드가 되게 생소할 수도 있고 뭔지 모르고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데피니션을 보고 뭐 하는 거지? 캐디인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골프 마케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실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골프를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게 무언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질문을 해도 될까요? 혹시 앞에 앉아 계신 골프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어떤 거 그냥 뭐 선수? 어, 돈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 아, 돈 많은 분들. 옆에 계신 학생들은요? 학생은? 유명 골프 선수들 아, 뭐 생각나는 학생? 어떤 거 생각나세요? 스포츠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약간 좀 특정 계급층에서 누릴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골프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 기반의 산업이 골프는 정말 지역 기반의 산업이고 또 골프를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이제 저희가 돈을 번다는 것은 그 산업이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개인적인 골퍼 자체도 산업이 될 수 있고요. 또 골프장에서 많은 잔디 관리, 코스 관리, 뭐 이런 시설물들, 그 다음에 뭐 카트뿐만 아니라 저희 골프를 치기 위한 클럽, 뭐 신발, 볼, 뭐 각종 뭐 동호회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이 저희가 발생될 수 있는데 골프 시장은 결국은 본원 시장과 파생 시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원 시장이 뭘까? 본원 시장에는 관람 스포츠와 참여 스포츠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관람 스포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뭐 프로들, KPJ, KLPJ, 뭐 스크린 등등의 그런 프로들이 직접 참여해서 저희가 보는 그런 관람 스포츠가 있고요. 그리고 참여 스포츠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골퍼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스포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원래 프로가 있는 그 관람 스포츠는 KPJ, KLPJ 한국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만 있었는데 골프존이라는 이제 스크린 골프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스크린 골프에서도 투어들이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골프 투어에서도 굉장한 그 상금 규모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 분야에도 굉장히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참여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골프장에서 필드에서 골프를 칠 수 있고 또 아까처럼 스크린 골프에서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뭐 야외 연습 또 실내 연습 등등이 이 관람 스포츠, 참여 스포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본원 시장의 규모는 약 8조 원 정도로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파생 시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파생 시장에는 중개권 시장, 그 다음에 스폰서십, 머천다이징, 선수 및 지도자 양성, 그 다음에 용품, 시설하고 시설 개발, 정보, 관광, 사업 서비스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이 파생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약 20조 정도의 큰 시장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용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9조 9천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8조와 20조의 전체 크기에서 약 48%니까 굉장히 큰 규모, 거의 반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프웨어가 있을 거예요. 골프웨어 시장이 약 저희가 지금 6조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큰 시장이 골프 클럽입니다. 골프 클럽이라고 하면 골프채를 모두 클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 클럽이 약 1조 원. 그 외에도 장갑, 뭐 신발, 연습 도구, 거리 측정기, 볼, 골프티, 뭐 캐디백, 그리고 이제 그 실내 연습장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인조 잔디라던가 뭐 프로젝트, 램프, 스크린까지도 모두 이제 골프와 설비 산업으로 포함돼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큰 산업 중에서 제가 있는 거리 측정기, 아까 제가 보이스캐디가 뭔지 궁금하실 거라고만 말씀드리고 사실 어떤 제품인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제품이 거리 측정기거든요. 그래서 골프라는 스포츠 특징이 뭐냐면 거리에 맞춰서 제가 클럽을 선택해서 치는
그런 스포츠인데 거기에 필요한 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몇 미터냐 그거를 측정하는 게 거리 측정입니다.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1,000억 원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시장입니다. 이 시장 속에서 저희가 어떤 브랜드들과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갖고 올까? 보이스캐디라는 거리 측정기는 저희가 클럽을 규정이 클럽의 캐디백 안에 14개의 클럽만이 쓸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약간 골프의 필수템으로 15번째 클럽이 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마케팅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6년 연속으로 소비자 사용률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거리 측정기에 대한 종류는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리 측정기 업계 최초 저희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골프 업계에서 상장을 한 케이스는 사실 저희가 처음은 아닙니다. 골프존도 있고요. 가스텔 바작도 있고 또 크리스 패션 등등의 웨어하고 뭐 이제 그런 스크린 사업에서는 이미 상장을 한 경우가 있지만 거리 측정기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상장을 한 케이스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박세리, 또 박인비, 또 최근에 잘하고 있는 고진영 등등의 저희 선수들이 LPGA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미국 선수뿐만 아니고 전 세계 선수들이 있는 LPGA라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공식 거리 측정기로 선정이 돼가지고요. 거기에 나오는 선수들과 그 다음에 캐디들이 저희 제품을 가지고 대회를 치르고 경기를 하고 또 우승도 하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 특허는 약 전 세계적으로 30여 개 정도 되어 있고, 뭐 인도네시아, 뭐 미국과 일본은 당연히 되어 있고요. 이 전 세계적으로 특허 등록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레이저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안전 인증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뭐 젖병 소독기라던가 칫솔 살균기 같은 거 보면은 외부로 레이저가 못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체에 좀 유해한 뭐 백내장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모든 제품이 클래스 1, 그러니까 최고 등급입니다. 등급이 1, 2, 3가 있는데 클래스 1 이상의 안전 인증을 다 획득한 제품만 저희가 출시해서 고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서비스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APL이라고 해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골프장 가다 보면은 이렇게 핀대, 그 홀 깃발에 이제 빨간색 큐브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GPS를 다 박아놨어요. 그 GPS를 박으면 뭐가 좋으냐? 이제 이 핀이 사실은 위치가 변할 때마다 저희는 고객들한테 이 거리 측정기 안에서 핀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냥 저희가 여기서 뭐 그린까지 70m가 남았다. 하지만 핀 위치를 정확히 안다면 69m가 남았는지 아니면 68m가 남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저희가 개발하고 지금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린 언듈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린을 딱 보게 되면은 그냥 평평해 보이지만 사실은 선수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퍼터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라이라고 해서 그린이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처음으로 높고 낮음을 64단계까지 정밀하게 표시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PS 결합 레이저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저희 거리 측정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GPS를 통해서 GPS는 이게 좌표값이 있잖아요. 그 좌표를 통해서 이 코스가 어느 정도 크기고 내가 여기 서 있을 때 남은 거리값이 어느 정도구나 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 그 GPS와 레이저 같은 경우는 직접 쏘는 거예요. 제가 핀을 딱 보고 직접 쏴서 레이저가 땅땅땅땅 해서 이 거리를 이제 계산하는 계산값이거든요. 그게 원래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나와 있었습니다. 뭐 레이저 측정기는 레이저 측정기, 뭐 GPS 측정기는 GPS 측정기였던 걸 저희가 하나로 합쳐서 처음으로 결합형 레이저가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단순히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만 이제 좀 다가가는 건 아니고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세계 3대 그 디자인 어워드죠. IF 독일 디자인 어워드에서 저희가 수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콜라보도 하고 그 디자인 쪽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저희 디자인 팀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때 같은 경우는 대부분 AS가 삼성이나 이렇게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AS가 대부분 아웃소싱이에요. 아웃소싱이라는 거는 한 업체가 있으면은 이쪽 업체에서 이쪽 회사 거에 AS도 처리를 하고 저쪽 회사도 처리하고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AS를 본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본사에서 직영으로 AS 센터를 운영하고 또 엔지니어들이 직접 상주해가지고 고객들을 상담하고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GA, LPGA, KPGA, LPGA 등 총 250여 명의 선수들과 캐디들이 저희 제품으로 직접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거리 측정기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저로 찍어서 거리를 측정하는 그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있고 시계형 거리 측정기는 뭐냐면 GPS로 이제 제 위치를 이 GPS가 받고 이제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맵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그 정보값을 여기다 주는 그런 GPS형 거리 측정기가 이 시계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아까 보이스캐디라는 게 되게 좀 귀엽잖아요. 그게 이 음성형 처음에 저희가 런칭을 했을 때 나왔던 브랜드 명인데 보이스가 직접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에서 저희가 이렇게 딱 누르면 여기서 저기까지 약 130m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음성형으로 나오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종류의 거리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럼 보이스캐디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잠깐 매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는 320억 정도의 그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제 2022년, 21년, 22년으로 갈수록 점점점 수직 상승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저희가 2005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2005년 이후에 한 번도 매출이 떨어진 적 없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좀 시장 특히 2020이나 21년도에는 굉장히 저희가 특수로 늘렸어요. 왜 늘렸을 것 같으세요? 저희가 왜 특수로 늘렸을 것 같아요? 2020년, 2021년도에 저희가 굉장히 큰 특수를 늘려서 많은 매출을 기록했어요. 왜일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코로나. 맞아요. 사실 코로나가 굉장히 이 골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외국으로 나갈 여행객들을 국내에서 머물게 했고, 그 다음에 실내 스포츠가 다 금지되어 있지만 실외 스포츠는 다 허용이 된 상황에서 저희가 굉장히 특수로 늘려서 매출과 저희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수를 늘려가지고 저희 2022년도까지 굉장히 성장 곡선이 예쁘잖아요. 굉장히 이제 직원들도 좋아했죠. 하지만 이제 2023년도부터는 코로나도 많이 풀리고 규제도 있고 또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그린피, 그러니까 골프장의 요금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규제가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어서 2023년도에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골프 산업에 영향이 있을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리 측정기 사용률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 이슈라는 매체에서 매년 조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2025년,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23년도를 기준으로 거리 측정기 사용률의 1등은 보이스캐디가 37.5%로 항상 1등 6년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시넬이 뭔지 아실까요? 저희 학생들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부시넬이라는 이제 미국 브랜드인데 그 사냥과 군용에서 만들어진 거기서 이제 나온 제품이 부시넬입니다. 그래서 보이스캐디와 부시넬이 사실은 사용률에서 양대 산맥으로 이제 소비자들을 인식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 측정기 선호도를 물어봤어요. 너가 지금 쓰고 있는 거 말고 앞으로는 뭘 쓰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지금 보이스캐디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시넬을 쓰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케팅적인 이제 목표를 우리는 측정률 사용도도 1등, 그 다음에 선호도도 1등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지금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거리 측정기 시장이 어떨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 측정기 시장은 사실은 이미 포화 시장으로 보고 있고 성숙기 단계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막차를 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네이버 기준으로 저희가 4년 전, 5년 전만 해도 거리 측정기 등록 업체 수가 10개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는 벌써 98개라는 숫자예요. 이 9배 정도가 뛰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많은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막 생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변별력이 없이 싸고 그냥 좋으면은 뭐 괜찮대 하기 때문에 소비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캐디 앰버사더라고 그 하우스 캐디라고 하면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요? 그 골프장에 가면은 도와주시는 캐디님이 계세요. 그 캐디님을 통해서 거리 측정기 사용률을 조사했을 때 약 10명 중에 8명은 이미 거리 측정기가 있거나 사용하거나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어떻게 잡았냐면 탑 오브 마인드, 최초 상기도, 그 거리 측정기를 딱 얘기했을 때 머릿속에 부시넬이 아닌 보이스 캐디를 생각나게끔 만드는 브랜드가 돼야 되겠다. 두 번째, 저희가 물론 지금 약 30개국에 유럽부터 해가지고 미국, 뭐 일본, 중국, 동남아 많이 수출을 하고 있지만 이 시장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의 잡은 3년은 탑 오브 마인드 브랜드와 해외 시장 확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객은 누군가? 우리 고객은 525만 명의 전체 골프 인구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 중에 약 10%만 해서 이 10%의 고객을 저희가 어떻게 잡았냐? 1년에 24회 이상의 필드 경험을 가진 시리어스 골프만이 우리 고객이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마케팅을 할 때 타겟이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진짜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한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절대 안 팔려요. 그래서 이 한 사람만 잡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이 사람의 취미를 보고 이 사람이 보는 뭐 유튜브 채널 이런 것만 파고들어서 이 사람만을 위한 제품을 만들어야지 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타겟층을 굉장히 타겟 마케팅으로 세분하게 나눠서 이 사람들만이 좋아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목표를 잡은 겁니다. 사실은 이들이 골프 시장 및 골프 라이프에 미칠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비록 저희 제품을 쓰지 않더라도 누가 추천해서 물어봤을 때 보이스 캐디를 써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브랜드를 관여할 수 있는 그 관여도를 굉장히 높이고 그들이 저희 대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스 캐디의 마케팅 목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하는 거와 선호도를 이제 부시넥이 아닌 보이스 캐디로 만드는 게 저희의 마케팅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 사실은 되게 고민이 많잖아요. 첫 번째로는 권위성을 부여합니다. 권위성을 부여하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냐면 나이키 같은 경우는 나이키 대표적인 선수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나이키. 조던이죠. 조던을 씀으로써 이제 그 권위성을 부여했어요. 또 뭐 브랜드 네이밍 중에 닥터 자르트, 그 앞에 닥터를 붙여서 권위성을 부여한다던가 또 책 같은 걸 보면 뒤에 추천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추천서 통해서 뭐 어디 교수님이 내 책을 읽었네. 이렇게 권위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권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미정 프로, 뭐 이제 안소연 프로 등 유명 프로 선수를 앰버서더를 모셔서 저희가 저희 제품을 쓰게끔 하고 저희 제품을 홍보하게끔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합니다. 골프 인플루언서들은 좀 특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골프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 저희가 또 TV CF를 제작해서 TV 방송을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언론 홍보와 콜라보레이션 등등을 통해서 저희 제품에 권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 전략입니다. 이 가격 전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가격 프라이싱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잡은 거는 무조건 제일 비싼 제품보다 이 시장에서 가장 비싼 제품보다 조금 더 비싸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가격은 비싸게 판다 이게 아니고 그 제품이 왜 비싼지 당연히 당위성이 들어가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GPS 결합 레이저가 기억나세요? GPS 결합 레이저? 이 제품이 GPS 결합 레이저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GPS가 박혀져 있는데 레이저로 볼 수가 있어요.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이 옆에 보시면 모니터가 하나 달려 있어서 이게 손이 떨려서 잘 안 보여. 난 눈이 잘 안 보여 했을 경우에는 이 밑에 GPS로
뭐 저기까지 거리가 235m 남았습니다. 라고 나오는 GPS가 같이 있어서 이 제품을 만들고 또 이쪽에는 굉장히 저희가 디자인 쪽과 그다음 소재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이 제품보다 좀 더 비쌀 수 있는 제품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치인식이라고 해서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때는 무조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권위성과 그다음 높은 가격, 그리고 제품이든 서비스든 앱이든 그리고 저희가 고객들한테 주는 정보든 모든 것들이 다 심플하고 편리해야 된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보이스캐디의 브랜드 하이어라키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어느 이제 나중에 그 스포츠 마케터가 될 거잖아요. 그럼 브랜드를 정리하는 거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조직의 회계도 있고 총무도 있고 개발도 있고 생산도 있고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이걸 통해서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VC라는 이제 브랜드 명에서 보이스캐디하고 슈퍼스트로크라는 브랜드 두 개가 있습니다. 슈퍼스트로크라는 브랜드는 뭐냐면 미국 브랜드인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터 그립 MS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PGA 선수나 LPGA 선수들 사용률도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상장을 하면서 슈퍼스트로크라는 브랜드를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스트로크라는 브랜드 밑으로는 골프 그립이 있고요. 보이스캐디라는 브랜드 밑으로는 거리 측정기, 그 론치 모니터, 골프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혹시 론치 모니터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한국에는 이 골프 시뮬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론치 모니터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골프에서 딱 쳤을 때 스크린처럼 앞에 몇 미터 나온다고 이제 시뮬레이션이 되거든요. 근데 론치 모니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골프를 딱 쳤을 때 여기에 이만한 손바닥만한 제품을 놓으면은 이 조그마한 기계에서 내 샷을 분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거리를 몇 쳤는지, 사이드 스핀이 얼마큼 백 스핀이 얼마 나왔는지, 뭐 방향이 어디로 갔는지, 뭐 어느 정도 높이였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는 런치 모니터인데 이 제품은 사실 한국보다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쪽에서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치 모니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판매율 계속 1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런치 모니터도 굉장히 경쟁 상대가 많죠. 그래서 골프 거리 측정기에서는 워치, 그다음에 레이저, 음성형, 야대지구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골프 시뮬레이터 사업 부분에는 저희가 이제 VSE라는 골프 스윙 학습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영점을 운영해서 아카데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캐디 골프 아카데미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마케팅 실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저희가 첫 번째로 신제품을 런칭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를 선정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제품의 제품명이 SL3입니다. 이거는 슈퍼레이저의 세 번째 시리즈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뭐 출시일과 가격,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컨셉들, 브랜드 가치를 보여준 대표적인 제품이고 가장 고가고 상품 기획 컨셉 자체가 럭셔리고 뭐 기능적인 특징이 뭐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종합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만듭니다. 저희가 타임리스 클래스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고객들을 직접 만나는 그 메시지를 하나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어느 포지셔닝에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타사 제품들과 봤을 때, 이 부분에 저희가 거리 측정기의 부분에서 위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최상위 레이저라는 포지셔닝을 잡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주요 채널들을 선정합니다. 뭐 SNS도 되고요, 뭐 TBC도 되고, 뭐 기타 등등의 채널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KPI를 저희가 정하죠. 이건 예시입니다. 그래서 뭐 1만 대를 판매해야 된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의 트래픽이 월 1,000회 정도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럭셔리를 연상케 하는 광고 소재가 제작되어야 되고, TBC 노출 수가 월 30회가 돼야 된다. 투어, 미디어 프로들 약 30명 이상이 사용해야 되고, 인플루언서 30명이 사용하고 노출해줘야 되고, 지면 광고를 통해서 호기심을 자극해야 된다는 KPI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뭐 광고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 스포츠 마케팅, 스폰서십을 담당하는 직원,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직원, 이커머스를 하는 직원, 그다음에 B2B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광고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떤 소재를 만들고 어디 매체에 이제 이런
걸 쫙 계획을 세우고 또 이 KPI를 지키기 이 KPI를 이루기 위해서 스포츠 마케팅 담당자 이렇게 다 이제 이 액션 플랜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 소재를 만든 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제품의 지면 광고 소재고 저희가 시계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이제 지면 광고 소재입니다. 이거에 대한 컨셉은 뭐냐면 소비자 사용률 1위인 보이스캐디 제품이 골퍼들이라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다 체험을 했을 거기 때문에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나도 모르게 보이스캐디와 함께 있다라는 컨셉으로 만든 광고 시안입니다. 이거 틀 수 있을까요? Far in the distance, there's a promise. It seems far in the distance. We're all seeking our homeland. We're all seeking our homeland. Voice Caddy SL3.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이 광고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한번. 세련되다.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자동차 고급 세단처럼 아. 고급진 느낌. 어떤 느낌이셨어요? 웅장하다.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전에 이제 뭐 가격대, 고가의 가격대, 뭐 럭셔리 이런 것들의 컨셉들이 만들어져서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그런 그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이제 이 영상 하나로 담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을 다 담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결과물이 나오게 된 거고요.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주세요. 이 영상의 타겟은 이 제품의 타겟은 몇 살이었을까요? 연령대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제품마다 타겟과 그다음에 그 타겟에 맞는 특성에 맞게 광고나 이런 영상들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 MZ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골프업계에 들어왔어요. 골프 치는 그 골프 인구로. 그래서 저희가 그 타겟들을 좀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만들었고 이 제품 컨셉 자체가 사실은 거리 측정기의 굿즈였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MZ세대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1, 2, 3, 4, 5, 6, 7, 8, 9. Ultra. Voice Caddy T Ultra. 저희가 사실은 이 시계 제품이 굉장히 주력이에요. 전체 시계 시장이 총 한 15만 대 정도가 팔리거든요. 뭐 저희 갤럭시 워치, 뭐 가민이라는 데 아실까요? 가민 잘 모르세요? 가민도 세계적인 이제 약간 스포츠 웨어러블 하는 회사인데 가민, 뭐 순토 이런 데 다 포함해서 15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되는데 그 중에 저희가 거의 8만 대 이상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저희가 시장 점유율을 잡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제품 같은 경우는 10번째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T10이에요. 저희가 T1, T2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근데 T10이라고 이름을 제가 안 지었습니다. 10번째 있고 뭔가 특별한 모먼트가 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명도 T 울트라로 정했고 또 그거에 대한 헤리티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앞에 역사들을 보여서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런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답답한 스윙, 확 트인 시야로 새로운 눈을 뜨다. 보이스캐디 VSE로 새로 보다. 스윙을 불러 새로 보세요. 보이스캐디 VSE. 혹시 골프 연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골프 연습장을 가보면 대부분 가로형 모니터예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처럼 이렇게 모니터는 가로형 모니터인데 저희가
어떤 차별화를 줬냐면 세로형 모니터라서 저희의 스윙이나 모습, 이 스윙이나 이 전체적인 샷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화면을 세로형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저희가 마케팅 포인트로 잡아서 만든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혹시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 김주영 선수라고 지금 PGA에서 굉장히 활약하고 있는 선수고, 이제 이미정 프로라고 KLPGA 뭐 인기상이라던가 다승 이렇게 좀 했던 유명한 선수들인데 이제 대중적이진 않네요. 네. 코스 공략도, 그린 공략도, 정확한 퍼팅을 위한 또 한 번의 혁신. 보이스캐디 야디즈북 Y1. 이 야디즈북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런 제품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손바닥만한 핸드폰 같은 거예요. 근데 핸드폰 안에 시계가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인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좀 더 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만한 제품으로 이제 여기 그 그린에 대한 맵, 코스에 대한 맵, 그리고 나의 퍼팅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혁신적이고 호기심을 많이 자극해서 초도 한 달 만에 10,000대 이상이 판매가 된 제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앞에 보여드렸던 거는 사실은 결과물이고요. 이제 마케팅 액션 플랜들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래서 아이사스라고 이제 저희 구매 행동 패턴인데, 이거는 이제 일본의 덴츠라는 광고 대행사에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TV 광고나 지명 광고, 또 온라인 배너 광고나 DM 발송, 바이럴 같은 체험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흥미롭게 좀 만들기 하기 위해서는 비주얼 이미지와 영상 콘텐츠 시리즈로 좀 SNS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이 호기심도 느끼고 관심도 생겼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렇게 서치가 들어갑니다. 그걸 저희가 고객 탐색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 탐색 과정에서 저희 제품이 바로 뜰 수 있게끔 광고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DA, 그러니까 이건 디스플레이 애드, 그 다음에 SA, 서치 애드라고 해서 그런 키워드 검색 광고와 그 다음에 보여지는 그 광고들을 다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이 한번 흥미를 가지면 계속 따라다니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뉴스를 보든 SNS를 보든 뭐 네이버를 보든 다 저희 광고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관심만 가지면 다 따라다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되면 뭔가에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그 확신을 어떻게 얻냐면 뭐 공신력이 있는 보도자료라던가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서 저 이거 했을 때 좀 좋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지식인도 있고 거기에서 저희 구매로 딱 당길 수 있게 바이럴 마케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쉐어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썼던 경험과 그런 소유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게끔 뭐 이벤트도 하고, 또 상세 페이지 같은 이탈률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리뷰 이벤트를 해서 계속 공유하고 이 내용 경험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실행을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 기획과 실행입니다. 어떠한 가설을 세우고 내가 이걸 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과 효과 분석입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가 일어났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인풋을 넣었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그리고 유입이 얼마가 됐는지. 유입은 됐지만 구매 전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건 좋은 기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즉각적인 보고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응과 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기획했던 거에 대한 거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래서 뭐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보고를 해서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마케팅 실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거나 좀 있으시면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지 팀장님하고 아까 소개해드린 저희 리퍼블릭 스포츠 김종 고문님 좌장으로 모셨습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리퍼블릭 스포츠 고문을 맡고 있는 김종입니다. 우리 한지혜 팀장님께 제가 우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한재희 팀장님께서는 뭐 전공이 이쪽 분야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치열한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팀장의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면서 우리 젊은 우리 취준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이게 스스로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아온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경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걸 좀 해야 우리 취준생들이 좀 듣고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말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대학교는 학과는 좀 관련이 없는 과를 나왔지만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 스포츠 마케팅을 전공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스포츠 쪽을 접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는 이제 논문 쓰고 이런 공부를 많이 하기보다는 이제 좀 실무적인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저희 교수님 밑에 조교로 있으면서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분야를 접하게 됐고 그 중에 한 분야가 골프였고요. 그래서 골프 쪽에만 있게 된 지는 한 15년 정도 있어서 사실은 한 길만 지금 온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취준생들한테 처음에 이제 진입이라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진입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다 좋지만 이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사실은 다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너무 좀 뜬구름 같은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쪽에 지금 골프 시장에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15년 되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랑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열심히 연구한 그런 기억도 많은데, 그래도 좀 보니까 MFS에도 계시고, 그다음 WDC 이제 레이블에서도 팀장도 하시고 이제 보이스캐드까지 오는데, 어떤 공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쪽에 좀 그냥 열정을 가지고만 된다고 얘기하는 건 성공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어떤 식의 어떤 고난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내오면서 역경도 있고 그랬지만 그걸 어떻게 극복해왔고, 그거에 대해 좀 시간 줘도 괜찮으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그래야 학생들이 앞으로 준비해 나가면서 스포츠 산업 시장에 있어가지고 좀 더 그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 듣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실무를 하고 저도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마케팅이라는 원론이 있잖아요. 그 원론이 사실 책을 보고 저도 공부할 때 보면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재미가 없었어요. 뭐 커피가 뭐고 STP가 뭐고 이런 전략이나 이론들이 과연 내가 실무할 때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와보니 정말 중요한 이론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셀러리 캡을 그냥 이론으로 준비하고 경영관리사 준비할 때만 공부를 했는데 딱 와가지고 제가 선수들하고 계약을 할 때 딱 셀러리 캡이라는 걸 도입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기본적인 마케팅 언론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스포츠 마케팅 뭐 그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하면은 회사 생활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력서나 면접을 볼 때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 경험에 대한 구조화가 전혀 안 되고 그냥 쫙 나열하는 식이거든요. 그 경험을 구조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이 조직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여를 했고 그리고 내가 이 기여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역량을 발전시켰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자소서나 그 뭐 이력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는 아기 때 어땠고 이런 게 좀 재미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구조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직접 이 조직을 위해서 일했던 거를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여한 부분을 쓰면은 저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잘 만들어가야 네. 되죠. 포트폴리오는 또 경력기술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저는 저거 첫 번째 시작을 했고, 이제 우리 학생들 저희도 구체적인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세요? 자신 좀 소개해 줘. 지난주에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자신 예, 줌에서 줌에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성 학생 먼저 질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그럼 저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저 선수들 간의 이제 그 사용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가격 전략을 부신엘 제품보다 좀 더 비싸게 한다는 거를 하셨는데, 네, 저도 이제 광고를 이제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여도가 높은 제품은 그래도 좀 철저한 가격 비교 이런 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부신엘 제품이 인지도가 더 높고 가격이 저렴한데, 그러면 언젠가는 부신엘이랑 그 보이스 캐디의 제품이 비교될 가능성이 올 건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부신엘 제품이 선정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계속 의문점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그 질문이 길어서 첫 번째 질문이 잘 첫 번째 제가 네. 선수들이 쓰게 되는데 네. 그 쓰게 되는 어떤 좀 이건 비밀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다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그 계약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아, 이루어지는지 그런 네네. 전반적인 과정이. 우선은 저희가 이제 골프 쪽에도 매니지먼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갤럭시 ISM, 스포티즌, 와우, 브랜뉴 뭐 굉장히 많은 뭐 크라우닝도 있고요. 그렇게 많이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는 선수들의 스윙이나 성적을 가지고 저희하고 맞을 것 같은 선수들을 먼저 1차적으로 선별을 하고요. 그 선수들을 먼저 컨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을 보면은 선수들마다 모자에도 그 브랜드 로고가 있고요. 여기 기세도 있고 가슴에 있고 양쪽 팔에 있고 등, 그다음에 엉덩이, 무릎 위 이렇게가 다 광고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선수 어디에 노출을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적이 좋은 선수다 할 때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선수 중에서도 어느 위치에 부착할 거냐를 먼저 결정을 하고 선수를 컨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마케팅을 하기 전에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5천만 원이다, 1억이다. 그럼 그 예산에 맞는 선수들을 쫙 리스트업을 하고 그 선수들 중에서 이 조건이 부합하는 선수들을 저희가 이제 픽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뭐 계약금이 궁금하실까요? 아니, 그냥 전반적인 과정이 한번 네, 자세하게 그렇게 하고 궁금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되게 좀 보편적인 얘기고요. 사실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거는 다 좋은데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경기장에 나갑니다. 직접 경기장에 나가서 이 골프는 그 특성상 갤러리라고 해서 선수가 1번부터 18홀까지 이렇게 쫙 경기를 할 때 쫓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수를 뭐 상반기 동안 아니면 하반기 동안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선수와 저하고의 유대 관계를 좀 더 쫀쫀하게 만드는 게 저희의 영업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너무 길어가지고 네, 우선은 저희 제품이 고관여 제품이긴 해요. 부신엘하고의 네, 어떤 고관여 관계.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저가형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가형 제품으로 가게 되면 브랜딩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당연히 저가 제품도 브랜딩을 하지만 저희가 잡은 브랜딩의 목적은 프리미엄이었거든요. 결국은 한국 골프에서는 좀 가격이 높은 고가의 제품들이 팔린다라는 저희가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고가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제품을 비싸게 팔아 이게 아니고요. 이 제품을 만들기까지 과정이 있는데 이제 지금 표면적으로 이제 시간이 없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만 보여드렸는데 이제 브랜딩을 하려고 했을 때의 그 첫 번째 전략이 가격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딩을 높이는 뭐 이제 그 에스컬레이팅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가격이었던 겁니다. 뭐 두 번째는 콜라보레이션이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프로 선수들이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골프를 치는 사람으로서 지금 부신혈하고 얘기가 마침 나왔길래 그런데 이 골프 요새 지금 골프 진행이 보통 5시간에서 4시간 반 이렇게 가는데 늘어지는 경우가 이것 때문에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또 정보라고 하면 정보인데 골프 모든 스포츠가 직접 치면은 물론 뭐 7분 단위, 9분 단위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걸로 해서 고객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골프장에서 하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거 겨울이 측정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시간 때문에 골프 타임이 늘어져요. 난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이 지금 너무나 포화돼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질적으로 캐디들이 이걸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써도 돼. 캐디들이 다 가지고 캐디들이 있으니까요. 가지고 있어. 네. 옛날에는 캐디들이 자기 경험에 의해 가지고 뭐 130m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보고 눌러서 캐디들이 쓰기 때문에 진행이 빨라져. 그러면 내가 쓰는 게 쓸 필요가 없어진다고 하는. 그래서 이 거리 측정기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제가 팁을 그럼요.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다 노케지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해외 시장으로도 그렇죠. 확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의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네, 네. 다음 예, 질문. 예, 잠시만요. 예. 줌에서 그 다음 혹시 우리 여기 현장에서 질문. 네. 여기. 네. 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님 이력을 이렇게 보니까 무용을 졸업하고 체육대학원으로 가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왜 학사와 관련 있는 이제 전공으로 이렇게 뭐 석사나 박사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보통인데 저게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가셨는지 그리고 저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은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이제 무용이 많이 이제 예술대학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때만 해도 무용은 대부분 체육대학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체육대학으로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요. 무용대학원보다는 이제 체육학과 쪽 대학원이 더 많아서 사실 가는 게 어렵거나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고 대부분의 무용과 나온 그 학사들은 석사를 체육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체육교사는 교육대학원도 다 체육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 저 줌에서 최민정 우리 학생 질문 먼저 받죠. 지금 많이 여러분이 손을 들었는데 우선적으로 최민정 학생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네. 제가 아까 골프에 대해서 떠오르는 거를 오프라인 계신 분들에게도 여쭤봤을 때 골프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인지도가 좀 낮은 것 같은데 요즘 또 e스포츠랑 함께 골프가 많이 떠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프 산업이 다른 스포츠 산업 분야보다 어떤 메리트가 좀 있고 매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골프는 정말 아까 제가 타겟팅 마케팅 말씀드렸지만 시리어스 골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골프에 쓰는 비용이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관여 제품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사실은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직접 치는 골퍼로서 골프를 한 번 치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특유의 마성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골프 산업 쪽에 좀 매력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단순히 골프 산업 전반을 보기에는 제가 뭐 감히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프 산업이 스포츠 산업의 이제 중요한 분야로 지금 뭐 9조 원 정도 시장이나 용품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데 그것이 스포츠 산업 쪽으로 과연 어떻게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도 같이 이루어진 거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맞죠? 네, 그걸 한번 과연 골프 산업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정부에서도 가격 정책을 하고 이런 뭐 국회에서도 법에 의해 가지고 뭐 골프장이 과거에
그 퍼블릭하고 그 회원제에서 또다시 뭐 공영 골프장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슈가 되고 이런 것이 스포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것도 아마 우리 최민정 학생이 얘기한 것도 들어갈 것 같아요. 혹시 사실은 제가 그 전반적인 스포츠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고민을 하고 있진 않아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당장에 제가 주어진 업이 있기 때문에 제 업 쪽에서가 좀 더 고민이 많지, 이 전반적인 스포츠 산업에 뭐 골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좀 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8번 그 강연을 들으면서 그 해답을 찾도록 하시죠. 네, 네. 네, 혹시 다음 또 질문 더 있으세요? 아니요, 전 없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석호 학생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이제 강의해 주시면서 타겟 마켓이랑 뭐 타겟 마케팅의 이제 중요성과 가격 전략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타겟팅 전에 세그멘테이션 단계에서 다양한 타겟들을 이렇게 만드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소득이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가장 큰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혹시 이게 맞는지, 타겟을 뭔가 설정하고 타겟을 나눌 때 아무래도 이제 소득 부분이 가장 큰 주요한 나누는 변수가 되나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프리미엄 그리고 최고의 이런 기능과 성능 위주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관여도의 그런 타겟들이 그런 메시지를 잘 들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반면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이제 MZ 세대들이 좀 골프에 보다 라이트하게 조금 접근하는, 뭔가 상대적으로 골프의 관심도나 브랜드의 로열티가 조금 낮은 이런 타겟들한테는 어떠한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펼치는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바이럴 마케팅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를 이용하는 게 그런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가 지금 소득 부분이었잖아요. 사실 저희도 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자가 당연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고소득자보다는 가치 소비하는 트렌드로 변화가 되면서 소득이 낮아도 자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는 이제 소득에 대해서 그 타겟 자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득을 따지게 되면은요, 어쩔 수 없이 이 브랜드가 같이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40, 50대의 연령층들에서 고소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소득에 대한 부분은 배제하고 타겟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프를 시리어스하게 1년에 24회 이상은 나간다라고 하는 골퍼들을 상대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긴 하죠. 하지만 가치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네, MZ세대가 MZ세대들을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사실은 MZ세대를 공략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트렌디한 디자인의 상품 전략과,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낮은 저가형 모델을 만드는 게 저희의 전략이었는데, 사실 작년에 저희가 저가형 제품을 출시해가지고 시장을 방어해보겠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MZ세대가 저가형을 그렇게 많이 구매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MZ세대라고 저가형을 만들고 좀 세련된 게 아니고 그냥 그들도 가치 소비를 같이 할 수 있게 차라리 좋은 기능으로 좋은 기술력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는 MZ세대에 대한 공략을 어떻게 바꿨냐면, 상품은 진짜 그들이 써서 만족도가 높을 만한 제품으로 가고, 그들이 대신에 놀고 다니는 길목마다 저희 제품이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서 많이 노냐? 처음에 그들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굉장히 처음에 골프를 많이 접해요. 뭐 조인, 동호회. 그럼 그들이 저희 제품을 알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타겟이 다니는 있는 길목마다 저희 제품이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타겟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은 주다연 학생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분들과 좀 다르게 골프 산업 쪽으로 관련돼서 취업 관련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 산업에서 네트워킹이 중요하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골프 산업을 할 때는 네트워킹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트워킹을 골프 산업 취업 관련해서 어떤 방안으로 누구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저는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문은 골프 산업이나 매니지먼트 쪽으로 취업을 할 때 어떤 자격증이나 관련 스펙 같은 게 있는 게 좋은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취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지, 그다음 골프 산업 취업에 있어서는 어떤 우선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잘 못 들어서 두 번째 취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인턴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프를 전혀 모르는 직원들이 처음에 다 들어오는데, 골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면은 물론 좋죠. 룰, 어떤 걸 쓰는지, 클럽. 사실 골프는 다른 거에 비해서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좀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전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디 그 조직, 뭐 봉사활동 조직이라던가 이게 조직 활동을 하면서 리더십이라는 게 있고 팔로우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제가 리더가 될 때도 있고 또 따라가야 되는 조직원의 입장이 될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조직원일 때는 어떻게 리더를 도와서 내 일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리더가 됐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한테 어떤 역할로 어떤 일을 부여해서 이거를 시너지 효과를 날 수 있게 하는가. 저는 그 조직 활동, 그런 경험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론적으로는 이런 그 뭐 콘서트, 이렇게 강의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저한테 실제로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처음 이런 강의를 대학원 때 들었을 때 ATL, BTL,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는 이게 뭐야? 그냥 뭐 그런가 보다. ATL, TV 광고구나. BTL, 뭐 이벤트 활동이구나.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강의라든가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조금 더 탄탄하게 다지고 공부하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혹시 다시 한번 좀 짧게 말씀 얘기였어요? 아, 네. 또 다른 질문 다시 더 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짧게 말씀드리면 골프 산업 취업 관련돼서 네트워킹 하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네트워킹을 누구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골프 취업 네트워킹이라는 거는 사실은 취업 네트워킹, 네, 이런 것들도 다 네트워킹인데, 네트워킹, 네, 뭐 이런 모임 같은 것들이 다 되면은 사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강의인데 나중에는 스터디 그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은 그러니까 모르지만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이런 강의에서 만난 동료들을 지금 업계에서 팀장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절에 같이 일했고, 이제 그 시절 이렇게 강의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서로 도움이 되고 있어요. 우리 업계에서 이런 활동을 할 건데 너는 어때? 거기에서 반응이 어땠어? 안 좋았어? 그럼 우리는 그걸 도입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정보 교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취업 네트워킹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결국은 업계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 다음 홍석재 우리 학생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선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생소했던 골프용품 산업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원 진학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경제학과를 나왔기에 스포츠와 연관성이 큰 학과라고는 할 수 없으나 스포츠 산업 쪽의 대학원 진학을 희망 중입니다. 비전공자가 체육대학원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진학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스포츠 서적을 읽으면서 학문에 대한 이론 공부를 조금이나마 하려 노력하고 있기도 하고, 또한 각종 스포츠 서포터즈 아니면 팀으로 활동하는 그런 스포츠 비주 활동에 그런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경험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부를 하는 것과 경험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 중에 어떤 게 대학 진학에 더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에 팀장님께서 대학원에 가기 전에 교수님과 직접 컨택을 하신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방식의 컨택을 했고 교수님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전자 질문 같은 경우는 저보다는 저 옆에 계신 고모님이 해주시는 게 좀 더 명확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사전에는 뭐 그렇게 컨택 같은 거는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뭐 면접 보고 이제 교수님을 만나게 된 거기 때문에 저희 전자 질문 같은 경우는 좀 교수님이 먼저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글쎄요, 대학원 뭐 스포산업 관련 대학원 타전공자들이 많이 대학원을 가고 그 스포산업계에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어떤 뭐 지식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우리 한 팀장도 얘기했지만 스포츠에 대한 어떤 로열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스포츠를 그냥 스포츠를 즐기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조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지식적인 면이야 뭐 큰 의미는 별로 없다고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신 이런 뭐 스포츠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뭐 포럼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자주 여기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자주 접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하는 어떤 그런 조금 현장적인 경험을 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듣는 것이 그거하고 중요한 거는 대학원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원 이후에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스포츠 쪽에서 한번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비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덤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리퍼블릭 스포츠에서 내년 2월부터 하는 이런 아카데미 같은 것이 아마 대학원 같은 데서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직접적으로 취업까지도 또 연결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대학원 가고 싶으면 열심히 뭐 그 학교에서 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는 것이 낫다고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현장. 네, 저도 진로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게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이 있지 않은데 스포츠 용품 브랜드와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여쭤본 건데 제가 가장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가 스포츠 브랜드에서 웨어나 신발 쪽을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능에 대해서. 근데 이런 쪽 진로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어떤 그 방향으로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궁금하고 이게 그 스포츠 웨어나 신발을 하시는 브랜드가 아니니까 이 그 보이스캐디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 연구원들은 주로 이과 계열이 많은 것 같은데 약간 어떤 분들이 그 연구직 쪽으로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0명 정도의 직원이 있고요. 그중에 60명 정도가 연구진입니다. 개발자고요. 대부분의 연구진들은 당연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공대 출신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석사, 박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진들, 개발자들, 그리고 서비스 기획자들은 대부분 공대 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 주셨던 신발 기능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은 골프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대부분 수입이 많아요. 한국 제조가 저희나 뭐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 분야는 사실은 아직 생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 브랜드들이 좀 더 좀 활발히 잘 돼가지고 이렇게 응해서 그런 좀 연구직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수들 브랜드 프로스펙스? 그 한국 프로스펙스도 신발 만들고 있고 일본의 데상트 또 그 연구
단지라고 해야 되나? 연구하는 곳이 한국 쪽에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혹시 아시나 해서. 아, 네. 그러니까 스포츠 쪽은 아마 있을 건데 골프 쪽은 그게 골프화가 따로 있진 않아가지고 그쪽은 제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데상트가 근데 한국에 있어요? 네. 그럼 한국 연구진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 연구진인지는 모르겠고 연구하는 단지가 한국에 있더라고요. 네, 시간 관계상 이제 한 분만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대학교 1학년을 재학 중인데요. 네, 저희가 지금 솔직히 아무것도 배경 지식이 없고 마케팅이라는 단어만 알지 마케팅 서적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상태인데 저희도 이제 대학생 입장에서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뭐 기업에서 마케터즈나 서포터즈 활동 같은 거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그거를 지원을 하려면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라던가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좀 짧은 엄청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려면 어떤 걸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뭐부터 생각하면서 시작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저는 우선은 포트폴리오를 되게 많이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선은 혹시 과가 어떻게 되세요? 아, 체육교육과세요. 그러니까 거기도 스포츠 마케팅 과목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 과목도 이제 많이 난지가 이제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서포터즈 활동, 그 기업에서 하는 서포터즈 활동, 그 다음에 저는 그 기회가 참 좋아요. 스포츠 기자 같은 걸 많이 뽑거든요. 그 기자 활동을 하면서 글을 쓰다 보면은 사실은 이런 기획서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글이거든요. 그 글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렇게 구조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자 활동 굉장히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거는 공부도 하고 당연히 취업 정보도 얻지만 나중에 됐을 때는 큰 인적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제가 몇 가지 거의 이제 혹시 지금 우리 줌에서의 질문자들이 없는 것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지금 대구에서 우리 많이 지금 들어와 있고 지금 대구에서 현재 영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고 앞으로 2월 달에 우리가 하는 스포츠 비즈 아카데미에 관심이 있고 스포츠에 직종을 갖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서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구에서 직장을 잡고 싶어 하는 대구나 경북에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이 골프 저는 뭐 주로 이제 수도권에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보이스캐디에서 보이스캐디만 봤을 때 뭐 영담 지역에 아니면 경북 지역이나 아니면 대구 지역에 뭐 본부나 대리점이나 뭐 직영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그것이 뭐 영업 활동만 되는 것은 아니고 지방에서 그런 어떤 그 마케팅이나 이런 취업의 영역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혹시 그런 거 회사 내에서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하게 좀 듣고 싶어요. 그 보이스캐디뿐만 아니라 네네. 네. 뭐 보면은 사실 대구에 지금 골프 존이 굉장히 크게 들어갔습니다. 거의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골프 존 마켓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정말 많은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지금 대구가 약간 골프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쪽에 대구 쪽에는 특히 그 자이언트 골프라고 하는 그런 여행사가 가장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 쪽 골프 여행을 다 하고 있는 대행사도 거기에 있고요. 대구 쪽에서 지금 골프용품 산업이 굉장히 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이스캐디의 사실 향후 계획은 그쪽에 뭐 직영점이나 거점을 만들 계획은 없지만 저희가 대리점을 통해 그리고 그런 뭐 업체들을 통해서 그쪽에 활동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경험을 쌓은 우리 직원들이 우리 안 팀장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서울로 오고 더 큰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보나요? 충분히 발판이 됩니다. 네.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골프 산업하고 하면은 가장 많이 취업
할 수 있는 게 사실 골프장이거든요. 경기과도 있고 뭐 마케팅도 있고.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좋은 골프장이 많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면 질문인데 이 신입사원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일을 시키잖아요. 네. 가장 애로사항이 뭐예요? 가장 네. 애로사항이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이제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처음에 글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친구가 쓰는 보도자료를 직접 저희가 언론에 릴리즈를 하진 않지만 글을 쓰게끔 먼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를 쓸 때에 그런 게 있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글을 잘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자기의 에세이라든가 지금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글을 쓰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기획서라든지 이런 거 쓰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나요? 네, 그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확실히 그 글의 포인트나 갑자기 제가 약간 은어가 나오려고 했지만 그 야마를 잘 뽑기 때문에 기획서도 정말 좋은 제목들로 그 실행 계획까지 잘 나오고 뽑게 혹시 됩니다. 뭐 PPT나 이런 거 하는 거에서 다 갖추고 들어오나요? 그건 너무 기본입니다. 아, 네, 기본적으로. 워드, PPT, 엑셀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피그마였나 지금 통계. 네, 그쪽이랑 그다음에 영상까지도 기본적으로 다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아, 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런 아카데미를 할 때 그런 걸 충분히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네. 아주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최근에는 영상에 대한 이미지 컨텐츠들이, 그러니까 그냥 보는 이미지보다는 영상 컨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입사원들이 호흡이 짧은 1분짜리 영상에 대한 제작은 하고 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질문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쪽 보이스캐디에서도 AI를 통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AI와 스포츠에 관련된 이제 전문가로부터 이제 저희가 특강을 이번에 이제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혹시 마케팅에서도 AI를 통해서 뭐 지금 하는 어떤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는지 보이스캐디에서. 우선은 저희가 저희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AI 서비스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게 근데 그 마케팅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진 않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 30만 명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마케팅으로 직접 적용은 안 되지만 이 기술력으로 풀고 있는 이런 적용 사례는 있습니다. 네. 예, 저 감사하고요. 우리 저 한지혜 팀장은 제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재 팀장님께서 좋은 강연 해주셨고요. 또 좋은 질의응답 시간 이어진 것 같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콘서트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약간 기존에 접하기 어려운 좀 생소한 분야일 수 있고 하지만 가장 요즘에 핫한 트렌디한 학문 쪽의 분야죠. 그래서 이 AI 개념 이해와 그다음에 이 AI와 스포츠 산업과의 어떤 연계가 되었을 때 어떠한 뭐 사업 영역이라든지 무궁무진한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 전문가이신 상명대학교 유은 교수님께서 강연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 하나 더 드리면 지금 현재 대구 경북 지역에 저희가 2024년 2월에 개강하려고 하는 스포츠 비즈 아카데미, 글로컬 스포츠 비즈 아카데미가 지금 이제 수강생들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대구나 경북 지역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리퍼블릭 스포츠 인스타그램 들어오시면 관련된 정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11월 23일 목요일 7시에 또 다시 온라인과 이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비즈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